그날 밤 누군가는 끝냈다고 믿었고 누군가는 막아냈다고 착각했고 누군가는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사실만은 분명했다. 아무도 그 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 진짜 위기는 문이 닫히는 순간이 아니라 문이 닫힌 뒤에도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시선이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숨을 들이켜도 그 숨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어진다. 박진석은 새벽이 밝아오는 것도 모른 채 차를 몰고 있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은 느리게 뒤로 밀려났다. 그 평온한 장면이 오히려 잔인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는데 자신만 다른 시간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다. 이미 전달됐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다. 보고가 아니라 통보였다.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는 선언이었다. 이미라는 단어는 사람을 늦게 만든다. 이미 늦었다는 사실이 뇌를 마비시킨다. 그래도 진석은 멈추지 않았다.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달리는 사람의 마음은 기이하다. 희망이 아니라 죄책감이 발을 더 세게 밟게 만든다. 진석은 차를 세웠다. 엔진이 멎자 주변에 정적이 귀를 때렸다. 정적 속에서 진석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했다. 나는 무엇을 덮으려고 했던 걸까? 그리고 무엇을 끝내지 못했던 걸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진석은 너무 오래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미뤄왔다. 체면은 편리하다. 누군가의 감정을 무시할 수 있게 해주고 누군가의 잘못을 모른 척할 수 있게 해준다. 무엇보다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준다. 체면이 지켜지는 동안엔 삶이 정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체면은 절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체면은 문제를 안쪽으로 몰아넣는다. 안쪽으로 밀어넣은 문제는 결국 부풀어 오른다. 그리고 가장 약한 지점에서 터진다. 진석은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피곤이 아니라 분노가 몰려왔다. 성의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에게. 왜 이렇게까지 왔지? 왜 어제 그 밤에 나는 끝냈다고 믿었지? 끝내는 말은 쉬웠다. 끝내는 삶은 어렵다. 진석은 다시 차를 움직였다. 목적지는 분명했다. 기록이 만들어졌던 자리, 그리고 누군가가 그 기록을 숨기는데 익숙해져 버린 자리. 그가 지금 달려가는 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외면해온 모든 시간의 집합이었다. 병원에서는 밤이 끝나지 않은 방이 있었다. 이지혁은 침대에 눕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눕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마음이 무너지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다. 지혁은 숨기는데 익숙했다. 숨기는 건 비겁함이 아니라 지혁에게는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말하지 않으면 피해를 줄 수 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를 지킬 수 있다. 말하지 않으면 적어도 관계가 망가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지혁은 그렇게 믿어왔다. 책상 위에는 USB가 놓여 있었다. 작은 물건 하나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사실이 지혁에게는 낯설었다. 작아서 더 잔인했다. 작은 물건은 쉽게 숨겨지고 쉽게 전달되고 쉽게 복사된다. 작은 물건은 사람의 인생을 조용히 훔친다. 그리고 그 도둑질은 누가 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지혁은 USB를 바라보다가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다. 머릿속에서는 질문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열면 뭐가 달라질까? 열지 않으면 뭐가 달라질까? 이걸 열어도 나는 괜찮을까? 이걸 열면 누군가는 괜찮지 않을까?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모르는 번호. 아직 선택 안 했죠. 질문처럼 보였지만 재촉이었다. 지혁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답하는 순간 자신이 이미 이 판 안에 들어왔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니까.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지혁은 창밖을 봤다.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 출근하는 차량들, 일상을 시작하는 손짓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그 평범함이 지혁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자신들만 다른 세계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지혁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건 기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록이 자신에게 선택을 강요할 순간이라는 걸. 혼자 결정하면 안 돼요. 어젯밤 그 목소리가 남긴 문장이 지혁의 가슴을 눌렀다. 지혁은 늘 혼자 결정했다. 혼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했다. 혼자 결정하면 남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남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상처를 주지 않는다. 그 논리는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 논리는 무너지고 있었다. 혼자 결정하는 게 안전한 것이 아니라 혼자 결정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더 쉽게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지역의 목을 조였다. 혼자가 되면 누군가의 공격은 더 간단해진다. 보호받지 못한 사람은 흔들기 쉽다. 흔들리는 사람은 말하게 된다. 말하는 순간 판은 커진다. 지역은 자신이 그 연결고리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두려웠다. 고성이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차 안에서 밤을 넘겼고 해가 뜨기 직전에야 움직였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눈밑이 조금 꺼져 있었지만 화장은 여전히 단정했다. 성희에게 무너짐은 남에게 보이는 순간 끝이다. 무너지는 과정은 혼자 감당해야 한다. 성희의 가방 안에는 서류가 있었다. 서류는 보험이 아니라 폭탄이었다. 꺼내면 상대도 다치지만 자신도 안전하지 않다. 성희는 그걸 알면서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놓는 순간 자신이 끝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희는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지금 만나. 시간 없어. 상대는 한숨을 섞어 말했다. 너 지금 어디까지 온 줄 알아? 성희는 이를 악물었다. 알아. 그래서 만나야 해. 나만 끝나는 거면 상관없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 너도 같이 끝나. 성희는 전화를 끊고 잠시 손을 떨었다. 이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다. 공포는 사람을 더 정확하게 만든다. 성희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누가 내 편이 될 수 있는지, 누가 내 편이 될 척하다가 날 버릴지, 누가 날 이용할지. 성희는 자신이 그동안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보호받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자신이 가족을 이용해왔다. 그 이용이 이제 돌아오고 있었다. 이용했던 것들은 언젠가 이용당한다. 성희는 차창 밖으로 집이 있던 방향을 바라봤다. 왕국이라고 믿었던 곳이 하룻밤 사이에 함정처럼 느껴졌다. 성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나 혼자 무너질 순 없어.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박성재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다. 어젯밤 그는 결국 집 밖으로 나왔다. 그 선택이 도망인지 생존인지 아직 정하지 못한 채 몸은 쉬고 있었지만 마음은 쉬지 못했다. 집을 나왔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머리를 두드렸다. 자신이 사라진 사이 집은 어떤 꼴이 되었을까? 아니, 더 정확히는 자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얼마나 빨리 잊을까? 성재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 짧았다. 그리고 추가 연락은 없었다. 그 침묵은 성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연락이 없다는 건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다. 성재는 그 생각에 숨이 막혔다. 그는 자신이 항상 중간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보호받는 사람도 아니고 늘 결과를 감당하는 사람. 가장 억울한 건 그렇게 감당해도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재는 그걸 너무 잘 알았다. 그래서 집 안에서 성재의 감정은 늘 늦게 터졌다. 늦게 터진 감정은 힘이 약하다. 힘이 약한 감정은 무시된다. 무시된 감정은 더 깊이 상처가 된다. 성재는 그 악순환 속에서 살았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중간에 서지 않는다. 누군가의 선택을 대신 감당하지도 않는다. 그 결심은 미약했지만 성재에게는 처음으로 자기 편을 드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자기 편을 드는 선택은 늘 불편하다. 익숙하지 않아서. 진석은 오래된 사무실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냄새가 났다. 종이와 먼지 그리고 오래된 침묵의 냄새. 진석은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적어도 감정이 덜했다. 감정이 적은 곳에서는 사실이 더 빨리 보인다. 안에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진석은 인사를 생략했다. 어디까지 확인됐어? 상대는 서류를 내밀었다. 진석은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더 굳었다. 이게 확실해? 확실합니다. 그럼 원본은? 상대는 대답을 잠깐 늦췄다. 그 늦춤이 진석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원본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사본이 여러 갈래로 퍼졌습니다. 이미 하나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판이 이제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터뜨리느냐의 싸움이 됐다는 뜻이었다.
진석은 손을 꽉 쥐었다. 누가 먼저 손댔지? 상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확정하긴 어렵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말을 망설였다. 진석은 그 망설임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리고 뭐? 병원 쪽입니다. 전달이 이미 끝났습니다. 진석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병원에 누가 접근했어? 신원은 아직. 하지만 움직임이 빠릅니다. 누가 뒤에 있는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 병원은 단순히 누군가의 아픈 몸이 있는 곳이 아니다. 병원은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곳이다. 약해진 사람은 흔들리기 쉽다. 흔들리는 사람은 말하기 쉽다. 진석은 그 연결고리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의 끝에는 성희가 있었다. 진석은 낮게 말했다. 성희가 먼저 터뜨리기 전에 막아야 해. 상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회장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바로 움직이자. 그는 더 이상 정리라는 말에 기대지 않았다. 이건 정리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전쟁에서는 늦게 움직이는 사람이 진다. 병원에서 지역은 결국 USB를 손에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은 공포이기도 했고 이상한 각오이기도 했다. 지역은 공용 공간으로 이동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수록 사람은 더 크게 노출된다. USB를 꽂는 순간 화면이 잠깐 흔들렸다. 파일 목록이 떴다. 지역의 숨이 멎었다. 이름들이 있었다.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들, 다시는 불리지 말아야 할 이름들. 그리고 날짜. 날짜는 사람을 잔인하게 만든다. 날짜는 기억을 강제로 끌어올린다. 기억은 감정과 같이 올라온다. 지역은 손이 멈췄다. 이걸 누가 만들었지? 왜 나한테 왔지? 왜 지금이지? 지역은 클릭하지 않은 채로 파일 제목만 후었다. 그런데 제목을 훑는 것만으로도 이미 무언가가 찢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왜냐하면 지역은 알았다. 이 기록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록이라는 걸. 그때 누군가가 공용 공간에 들어왔다. 지역은 반사적으로 화면을 닫았다. 심장이 크게 뛰었다. 들키면 끝이라는 두려움이 목을 조였다. 들어온 사람은 간호사였다. 간호사는 지역을 흘끗 보고 지나갔다. 그 짧은 시선 하나에도 지역은 과민하게 반응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지역은 컴퓨터에서 멀어졌다.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복도로 나왔다. 복도 끝 창가에 서자 세상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였다. 또렷하게 보일수록 공포는 더 현실이 된다. 지역은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내리다가 손이 멈췄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름.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건 결국 가장 필요하다는 뜻일 때가 많다. 지역은 숨을 삼키고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받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런데 연결됐다. 왜? 짧은 말. 그 말은 차가웠지만 지역에게는 허락처럼 들렸다. 지역은 겨우 말했다. 나 이상한 걸 받았어. 그리고 누가 날 보고 있대.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빠르게 말이 돌아왔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혼자 있지 마. 지금 위치 보내. 지역은 위치를 보냈다. 그 순간 지역은 처음으로 안도했다. 혼자 있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지역은 몰랐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오히려 지역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따뜻함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약해진 순간 사람은 쉽게 무너진다. 지역은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성희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성희는 그 순간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발을 들였다는 걸 깨달았다. 이 판은 집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이 판은 집 밖에서 더 크게 자라고 있었다. 누군가는 성희를 반겼고 누군가는 경계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성희를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조건은 간단해. 누군가가 말했다. 말할 것과 말하지 말 것을 정해.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위험하고 모두 말하는 것도 위험하다. 중요한 건 언제와 어디까지다. 성희는 그 균형을 누구보다 잘 안다. 지금 당신이 제일 불리해. 상대가 말했다. 불리한 사람이 던지면 사람들은 더 빨리 믿어. 성희는 웃었다. 그러니까 내가 유리해질 수도 있겠네. 상대는 성희의 웃음을 싫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너 혼자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판이 커지면 너도 같이 찢겨. 성희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았다. 성희는 알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신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 한다. 돕는다는 말은 언제나 거래다. 거래는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다가 가장 잔인한 순간에 칼이 된다. 성희는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낼 듯 하다가 다시 닫았다. 상대의 눈빛이 바뀌는 게 보였다. 그 눈빛은 확신이었다. 성희는 진짜로 뭔가를 쥐고 있다. 그 확신이 생기는 순간 성희는 더 위험해진다. 확신한 사람은 빼앗으려 든다. 성희는 손가락으로 가방 손잡이를 더 꽉 쥐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나 혼자 무너지진 않아. 그 말은 상대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진석은 이동 중에도 끊임없이 전화를 받았다. 확인해야 할 것이 많았고 시간이 없었다. 진석은 자신이 어디까지 알게 되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았다. 진실은 늘 그렇게 온다. 조각으로 파편으로 누군가의 입에서 떨어지는 단어로. 회장님, 그쪽이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라요. 진석은 이를 악물었다. 어디로? 병원 쪽을 한 번 더 건드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상대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다. 성희 쪽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확실해? 정황이 맞습니다. 성희가 움직이면 그쪽도 움직입니다. 진석은 핸들을 더 꽉 잡았다. 이제 진석은 알았다. 어젯밤 여기까지라고 말한 순간부터 성희는 더는 가족이 아니라 변수였다. 변수는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하려고 할수록 더 튄다. 진석은 통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포기할 수 없었다. 포기하면 잃는다. 그리고 진석은 지금 잃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았다. 성재는 결국 다시 움직이기로 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알았다. 성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데? 답은 없었다. 그러나 답이 없다고 멈출 수는 없었다. 성재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집 쪽 번호를 지웠다. 그리고 다른 번호를 눌렀다. 이제는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성재는 말문을 열었다. 나 그냥 나갈게. 상대는 당황한 듯 했다. 어디로? 성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어디든. 그 말이 허세처럼 들릴까봐 성재는 덧붙였다. 집으로는 못 돌아가. 상대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게 말했다. 알겠어. 그 짧은 말이 성재에게는 큰 힘이 됐다. 누군가가 알겠다고 말해주는 순간 사람은 덜 외로워진다. 성재는 그 사실이 낯설었다. 자신은 늘 괜찮아라는 말만 했지 도와줘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금은 괜찮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지역에게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다. 익숙한 번호였다. 지역은 받아야 할지 망설였다. 익숙한 번호는 안심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큰 상처를 준다. 익숙한 사람은 날 정확히 찌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은 결국 받았다. 짧은 침묵 후 상대가 물었다. 너 무슨 일 있어? 지역은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그냥이라는 말은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 그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상대는 더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혼자 있지 마. 지역은 그 말이 또 반복되는 게 이상했다. 왜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는지. 왜 혼자가 이렇게 위험한 단어가 되었는지. 지역은 낮게 말했다. 나 뭔가를 봤어. 상대가 숨을 삼켰다. 뭘? 지역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기록. 그 한 단어가 공기를 바꿨다. 상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금 어디야? 지역은 위치를 말해 주었다.
상대는 짧게 말했다. 움직이지 마. 내가 갈게. 지혁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내가 갈게. 그 말은 지혁의 삶에서 거의 듣지 못한 말이었다. 지혁은 늘 내가 와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다. 지혁이 움직여야 했고 지혁이 맞춰야 했고 지혁이 감당해야 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갈게라고 말하자 지혁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혼자였는지 새삼 느꼈다. 그 감각이 지혁을 더 두렵게 했다. 혼자가 아닌 순간 사람은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잃을 것이 생기기 때문이다. 성희는 거래의 조건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다. 성희에게 거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거래는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는 시간이다. 성희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숨기는지 이미 감으로 잡고 있었다. 너무 욕심내지 마. 상대가 말했다. 욕심내면 너부터 잘린다. 성희는 웃었다. 잘나봐. 성희는 그 말을 아주 부드럽게 했다. 부드럽게 하는 말이 더 잔인할 때가 있다. 상대의 표정이 굳었다. 성희는 그 굳어짐을 보며 확신했다. 이 사람도 떨고 있다. 떨고 있는 사람은 협박이 먹힌다. 협박이 먹히는 순간 판은 다시 균형을 찾는다. 성희는 그 균형을 원했다. 적어도 자신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균형은 원치 않았다. 성희는 손을 뻗어 가방을 열었다. 서류철을 살짝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상대의 눈이 커졌다. 그 반응 하나로 성희는 충분했다. 맞다. 이건 아직 무기다. 성희는 가방을 닫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오늘 여기서 끝내려고 온 게 아니야. 살아남으려고 왔어. 그 말은 사실이었다. 성희에게 도덕은 중요하지 않았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다. 진석은 다시 집 근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집은 지금도 함정이었다. 진석은 집이 아니라 판으로 움직였다. 판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위치다. 누가 어디에 서 있는지,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진석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성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 성희는 선택을 할 때 늘 두 가지를 본다. 자신의 안전 그리고 자신의 체면. 성희는 체면을 안전처럼 믿는다. 그 체면이 무너지면 자신이 끝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진석은 그 믿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성희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무엇이든. 그 무엇이든이 지금은 너무 위험하다. 진석은 결심했다. 성희가 무기를 쓰기 전에 무기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무기가 완전히 사라지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다. 방향만 바꿔도 피해는 줄일 수 있다. 진석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생각 속에는 아직도 체면이 남아 있었다. 피해를 줄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망가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 진석은 그 마음이 자신을 다시 늦게 만들지 않길 바랐다. 그날의 아침은 누구에게도 아침이 아니었다. 모두가 밤의 연장선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지혁은 기록을 열어볼지 말지 아직도 결정을 끝내지 못했고 성희는 폭로와 침묵 사이에서 가장 잔인한 균형을 계산했고 진석은 판의 중심을 되찾으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성재는 처음으로 자기 편을 드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아직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기록은 이미 누군가의 손에서 한 번 더 이동했다는 것. 누군가가 전달됐다고 말했을 때 그 전달은 한 번이 아니었다. 기록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으로 조용히 복제되고 있었다. 복제된 기록은 원본보다 더 위험하다. 원본은 숨길 수 있지만 복제본은 숨길 수 없다. 복제본이 많아질수록 누가 먼저 터뜨릴지 알 수 없어진다. 알 수 없다는 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가장 나쁜 선택을 한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을 공격한다. 그 공격은 진실이라는 이름을 쓰고 사람들은 진실이라는 단어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 지혁은 결국 다시 공용 공간으로 돌아왔다. 컴퓨터 앞에 앉지 않고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화면을 바라봤다. 그 거리만큼 지혁은 자신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려는 거리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었다. 지혁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지혁은 USB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걸 열면 나는 어디까지 가야 하지? 그 질문은 기록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질문이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혁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지혁은 숨을 멈췄다. 보이지 않는 감시가 아니라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서웠다. 보이는 사람은 대놓고 다가온다. 대놓고 다가오는 사람은 대놓고 빼앗는다. 그러나 다가온 사람은 지혁이 예상한 사람이었다. 지혁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풀릴 것 같다가도 더 굳었다. 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순간 이 사람도 이 판에 들어온다. 지혁은 그걸 원치 않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상대는 지혁을 보자마자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지혁은 그 말투에서 단호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단호한 사람은 두려워야 단호해진다. 두려움이 없는 단호함은 오만이지만 두려움이 있는 단호함은 절박이다. 지혁은 USB를 숨기려 했다. 그러나 상대는 이미 봤다. 상대는 낮게 말했다. 그거 맞지? 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것이 확정될 것 같아서. 상대는 한숨을 내쉬었다. 너 혼자 하려고 했지. 지혁은 눈을 피했다. 상대는 더 낮게 말했다. 그게 제일 위험해. 지혁은 속으로 되뇌었다. 또 그 말. 왜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는지 지혁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해도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지혁은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성희는 약속 장소를 나온 뒤에도 차를 바로 돌리지 못했다. 손이 핸들 위에서 잠깐 멈췄다. 성희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살아남으려다 모든 것을 태울지도 모른다. 성희는 문득 어젯밤 진석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없었다. 분노가 없는 눈빛은 더 무섭다. 분노가 없는 사람은 이미 끝냈기 때문이다. 성희는 중얼거렸다. 그래 끝내자고? 성희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도끼였다. 성희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짧은 문장. 지금부터 내가 움직인다. 그리고 또 하나. 나 혼자 끝낼 생각하지 마. 성희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자신이 끝난다. 성희에게 멈춤은 패배였다. 진석은 한 통의 전화를 더 받았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다. 낯설고 차갑고 급했다. 회장님. 그쪽이 이미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슨 말이야? 흘리고 있습니다. 한 번에 터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 입으로요. 소문으로요. 진석은 숨을 삼켰다. 소문은 가장 더러운 방식이다. 소문은 막을 수 없고 정확하지 않으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나 소문은 사람을 가장 빠르게 죽인다. 진석은 낮게 말했다. 누가? 상대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다. 성희 쪽에서 시작된 정황이 큽니다. 진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제 진석은 선택해야 한다. 성희를 막을 것인가 성희를 버릴 것인가. 막으려면 손을 더럽혀야 하고 버리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체면은 지켜지지 않는다. 진석은 천천히 말했다. 그럼 나도 움직인다. 그 말은 시작이었다. 진석은 이제 정리가 아니라 전면전을 선택했다. 성재는 길 위에서 문득 멈췄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평범한 아침이 흘러가는데 성재만 숨이 막혔다. 성재는 알았다.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든 결국 이 집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그러나 성재는 동시에 느꼈다. 벗어나지 못해도 끌려가지는 않을 수 있다. 그건 큰 차이였다. 성재는 휴대폰을 꺼내 집 쪽을 바라보았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다. 그때 메시지가 하나 왔다. 짧은 문장. 너 어디야? 그 문장은 성재를 다시 흔들었다. 성재는 그 문장이 누가 보낸 건지, 왜 보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더 답이 없었다. 성재는 결국 답장을 보냈다. 나 지금 당장 들어가진 못해. 그리고 덧붙였다. 근데 나 도망친 건 아니야. 그 문장을 보내고 나서 성재는 손이 떨렸다. 도망친 게 아니라는 말을 굳이 해야 하는 순간 사람은 이미 도망친 기분이 든다. 성재는 그 기분이 싫었다. 그래서 더 세게 마음먹었다. 난 내 방식으로 들어간다. 들어가더라도 예전처럼은 아니다.
그날의 중반으로 향하면서 모든 인물들은 하나의 감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시간이 없다는 감각. 기록은 누군가의 손에서 이미 움직였고 소문은 시작됐고 감시는 더 가까워졌고 누군가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이제 누가 먼저 입을 열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무너질 것인지의 문제로 바뀌었다. 무너지는 사람은 항상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지만 실제로는 가장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늦게 움직인 사람이 먼저 무너진다. 늦게 움직이는 사람은 늘 설마를 믿는다. 설마 여기까지는 오지 않겠지. 설마 정말로 터뜨리겠어. 설마 내가 그 대상이겠어. 설마라는 단어는 사람을 죽인다. 진석은 한 장의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종이 한 장에는 몇 개의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 이름들은 사람의 얼굴을 불러냈고 날짜는 감정을 불러냈다. 진석은 그 종이 한 장이 왜 지금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지, 왜 이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생각했다. 정답은 하나였다. 누군가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참는다는 건 선택이다. 참지 않기로 하는 것도 선택이다. 선택은 늘 대가를 요구한다. 진석은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차를 다시 움직였다. 이제 진석은 단순히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판을 설계했는지까지 찾으려 했다. 설계자가 남아있는 한 기록을 막아도 또 다른 기록이 나온다. 설계자는 항상 다음 수를 준비한다. 진석은 그 사실이 두려웠다.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역은 결국 결심했다. USB를 완전히 열어보진 않더라도 최소한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확인해야 했다. 지역은 파일 목록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하나의 파일을 클릭했다. 소리가 흘러나왔다. 낯선 듯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듯 낯선 말투. 지역은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말하는 내용은 지역이 알고 있던 세계와 달랐다. 지역은 손이 얼어붙었다. 녹취는 계속 흘러갔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역이 절대 몰랐다고 믿었던 이야기들이 섞여 있었다. 누군가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언급되고 날짜가 부딪히고 말들이 이어졌다. 지역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야?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중요한 건 이게 세상에 퍼지면 사람들은 진짜라고 믿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검증보다 자극을 더 빠르게 믿는다. 그리고 그 자극은 사람을 망가뜨린다. 지역은 녹취를 멈췄다. 숨이 가빠졌다. 지역은 깨달았다. 자신은 지금 과거를 듣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파국을 듣고 있다는 걸. 성인은 다시 한번 움직이기로 했다. 이번에는 거래 상대가 아니라 더 가까운 쪽을 향해. 가까운 쪽은 더 위험하지만 더 빠르게 먹힌다. 성인은 그 빠름이 필요했다. 지금은 속도가 모든 것이다. 성인은 메시지를 보냈고 전화도 했다. 짧은 말만 남겼다. 나 지금 진짜로 끝까지 가.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성인은 선언을 하고 나서야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선명하게 느꼈다. 선언은 돌아갈 길을 없애기 때문이다. 성인은 돌아갈 길을 원치 않았다. 돌아가면 자신이 끝난다. 성재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말했다. 난 내가 무너지는 순서가 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허세 같았지만 성재에게는 절실했다. 성재는 이제 누군가의 방패가 되지 않기로 했다. 방패는 언제나 망가진다. 망가진 방패는 버려진다. 성재는 버려지는 사람이 되기 싫었다. 그날의 끝으로 향할수록 모든 흐름은 하나로 모였다. 진석은 설계자를 찾기 위해 움직였고 성인은 무기를 꺼내기 직전까지 갔고 지역은 기록을 일부 확인해 버렸고 성재는 중간을 버리고 자기 편을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모르게 누군가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다. 기록은 단서가 아니라 미끼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미끼는 먹게 만든 뒤 더 큰 덫으로 끌고 간다. 지역이 조금이라도 열어본 순간 덫은 이미 닫히기 시작했다. 지역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지역은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다. 받지 않으면 더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지역 씨. 낮은 목소리. 들었죠? 지역은 숨을 삼켰다. 누구야? 상대는 웃지 않았다. 대신 더 낮게 말했다. 이제 선택해야 해요. 말할지 숨길지. 지역은 목이 잠겼다. 난. 상대가 끊었다.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곧 누군가 당신을 찾아갈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전화는 끊겼다. 지혁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온다. 그 말은 병원의 안전을 무너뜨렸다. 병원이 안전하지 않다면 어디가 안전한가? 지혁은 처음으로 진짜로 깨달았다. 이제는 혼자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진석은 차 안에서 시계를 확인했다. 시간이 없었다. 진석은 속으로 말했다. 성희가 먼저 터뜨리기 전에, 기록이 더 퍼지기 전에, 지역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진석은 그 모든 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했다. 그러나 진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려다가 결국 모두를 잃는 것. 지키려다 잃는 것은 가장 비참하다. 진석은 그 비참함을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피하려면 체면을 버려야 한다. 진석은 체면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국 늦는다. 늦는 순간 판은 남의 손에 넘어간다. 성희는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집으로 가면 진석이 있다. 진석은 지금 성희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은 자신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성희는 흔들리면 진다. 성희는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말이 퍼지는 곳. 말은 가장 강한 무기다. 말은 증거가 없어도 사람을 찢는다. 성희는 그 무기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성희는 그 무기를 쥐고 있다. 성재는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나 내 방식으로 정리할게. 그 문장은 누군가를 향한 말이기도 했고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다. 성재는 이제 정리라는 단어를 배웠다. 정리는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날은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의 선택이 겹치면서 더 커졌고 기록이 움직이면서 더 빠르게 번졌고 침묵이 길어지면서 더 위험해졌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입을 여는 순간. 그 순간이 오면 이건 다시는 집 안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집 안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 집 밖에서 확산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입을 여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게 누구든 그 무너짐은 단지 한 사람의 무너짐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던 관계 전체가 함께 무너지는 것이다. 그날 밤 모두는 끝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늘 그렇게 시작한다. 끝났다고 믿는 순간부터 가장 잔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그 움직임은 멈추지 않는다.